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거는 이제 또 아프리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네, 예. 그 지난해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해 말부터 예. 케냐 있잖아요. 케냐 정부가 음. 굉장히 야심차게 자신만만하게 밀고 있는 새로운 수출 산업이 있어요. 케냐의 수출 산업? 네, 새롭게 밀고 있는 수출 산업. 커피 말고? 뭘까? 커피 말고 네. 무슨 히토류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이라고? 케냐. 특이한 건가? 모르겠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라이브로 보고 케냐. 계신 분들 중에 케냐의 수출 산업? 네. 막 모르겠는데. 갑자기- 원래 케냐는 커피 많고 뭐. 네. 정답은 인력이에요. 인력. 노동자를 수출한다고요? 네. 케냐. 사람. 어디로 수출해요? 전 세계로? 전 세계인데 주로 이제 유럽, 중동 이런 쪽으로 뭐 가는데요. 아, 가서 우리 옛날에 간호사 광고 맞아요. 나가듯이 나가서 외화를 벌어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뭐 네. 케냐도 좀 살기 어려운가 보네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많거나. 정답. 아 너무 많아서 입 줄이려고. 인간이 많아 인간이. 아. 정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 맞아요. 어. 아프리카에 그 생산 인구, 특히 청년 인구 넘쳐난다는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한 3년 전쯤인가 인구 전망 얘기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그 사이에 예상되는 인구 증가의 절반은 음. 딱 8개 국가에서 나오는데 그 8개 국가 중에 5개 국가가 아프리카다. 예, 그런 얘기 그 한번 정도 해주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프리카도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프리카 인구가 얼마나 많냐면 유럽,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네.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가 네, 근데 제가 그 부러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거 보시면 어우. 인력 수출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그리고 탄자니아거든요. 근데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예쁜 인구 그림이- 피라미드 모양 좀 보세요. 예쁜 그림이 나오냐? 야. 부럽죠. 뭐 부럽다기보다는 하여튼 예쁜 그림이네. 그 유엔이요. 네, 아프리카의 생산 연령 인구가 2100년까지 약 15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네. 2050년까지 그 생산 연령의 인구 대비 부양 가족의 비율이 감소하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다시. 205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 대비해 가지고 예. 부양 가족 비율이 감소하는 부양비가 감소하는. 부양 가족 비율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그 좋은 떠만- 거잖아요. 네. 일하는 사람 대비 일하는 사람이 먹여 살려야 그런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노인은 많으니까. 적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부양비가 높아져서 젊은이 그렇죠. 하나가 노인 하나를 와 어린이 하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보세요. 걱정인데. 중국만 해도 만약에 한 명의 자녀가 있으면 음. 그 위에 부모님 있고 그 위에 조부모님 있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양 가족이거든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부양 부양 가족이 가족도 별로 없어요. 네. 와. 왜냐면 노인 인구가 저렇게 작으니까. 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지역이 될 거다.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사는 거네. 그냥 다 젊다. 젊은이들이. 거의 젊다. 에브리바디가 다 젊다 그런 뜻이네요. 나라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케냐나 조금 그래도 뭐 남아공이든 이런 데는 그 20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지금 여기 그래프에도 표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받는 여성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질수록 계획 임신을 하고요. 그래. 이제 또 피임도 약물 목욕 통해서 피임하고 그러면서 지금 케냐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출산율이 한 3명대예요. 원래 막 6, 7명 이 정도 저게 이제 됐었는데. 1980년대쯤 초반쯤 된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어쨌든 조금씩 조짐이 보이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없죠. 일하고 없겠지. 그렇죠. 예상하셨겠지만 이 나라들에는 자국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공급해줄 능력이 안 돼요. 예. 근데 나라 안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아, 네, 외화벌이.
네,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요. 네. 진입은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5분의 1에 불과해요. 그래서 케냐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이 해외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그런 사업, 이런 프로젝트를 그 정책 목표로 삼았어요. 2022년에 윌리엄 루토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케냐에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게 내가 케냐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된 게 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우디랑 그 양자 노동 협정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의료, 건설, 농업 분야에 좀 숙련된 근로자들을 해외로 취업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 여기도 독일이 나오네요. 독일과 케냐가 또 숙련된 노동 및 이주 협정을 체결했다. 라는 건데 이거 작년 9월에 독일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고 숙련된 인력들이 독일로 가서 이주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주해서 일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줬어요. 근데 독일이 지금 뭐 이프로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웨이터나 셰프가 부족해서 평일에 문을 닫는 레스토랑이나 호텔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치원 교사들도요. 굉장히 독일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의 엄마들, 특히 워킹맘들이 아침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에 그 유치원 알람 뜰까봐. 인력이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병가를 냈어. 아파서 안 나왔다. 그러면 유치원 못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맡기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재택 가능하세요? 아니면은 좀 일찍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하는 그런 게 아침에 이제 공지 메시지가 아이고야. 오는데 그게 올까봐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매일 덜덜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도 케냐에서 보내요. 보낸다? 네, 보내요. 보육교사. 네, 보육교사. 그래서 요거 기사 화면 한번 보시면 요거 케냐 현지 언론인데 이 알프레드 무투아라는 그 노동부 장관인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케냐인을 위해서 전국 모집을 뭐 발표를 했다. 그래서 케냐는요. 국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고용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3년 동안 매년 100만 명의 근로자를 유럽, 뭐 중동 이런 부유한 국가 위주로 파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미 2년간 20만 명 보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20만 명이요? 네, 2년 동안 20만 명 보냈대요. 와. 어마어마하게 보내는구나 정말. 10만 근데 명. 많기도 외화벌이네, 진짜 하니까 외화벌이. 많기도. 그래서 와. 그 사람들이 이제 케냐의 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을 또 돌아오면 또 배워오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도 그랬듯이 해외에서 번 돈을 가족들한테 또 보내잖아요. 송금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화를 벌어오기를 희망을 하는 우리나라 거예요. 옛날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독일 광부. 그래서 독일 간호사.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간호사, 광부 이렇게 보냈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 방글라데시도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으로 했었던 거를 케냐도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게 그 박람회 일정이고 오른쪽 야. 화면들은 그 박람회에서 해외, 그 들어가려고 해외 가는. 줄선 청년들. 그래도 인기가 높은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구직 신청서 작성하는 모습, 뭐 취업 계약이 된 청년들하고 노동부 장관하고 기념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근데 물론 이제 뭐 남아공이나 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취업 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개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민간의 기업들 뭐 그런 차원이었는데 케냐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처음으로는 국가 차원으로 야. 이제 자국민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케냐 노동부 장관이 그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정부가 모든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도 쌓고 해외에 가서 돈도 벌고 그렇게 파견하는 게 우리는 사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합리적이네요. 그리고 기술을 가진 청년들, 의대 나와서 인턴까지 다 했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집에서 몇 년 동안 있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냐.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썩는 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력을 수출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돈도 벌고
기술도 더 익히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음. 라고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0번 그런 말 꼭 음. 케냐 사람들이 케냐에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케냐 정부가 그러면 또 뭘 지원하느냐? 뭐 음. 박람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협정도 맺어서 박람회 열어서 당당하게 가라는 데 입국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업하러 갈 때 맨몸으로 그냥 갈 수 있지 않잖아요.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취업 뭐 알선 수수료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비용들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업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직업 학교들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보내려는 국가들의 노동 수요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일례로 케냐의 한 그 직업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호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수업을 만들었냐면 양털 깎는 거 가르쳐주는 수업을 그 과정을 만들었다. 학교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 그래서 그러면 뭐 그동안에는 왜 안 했어? 어.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자국 안에서 스스로 너희들이 힘을 노력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마련을 해야지. 그걸 그냥 밖으로 그렇게 보내버리면 책임 회피 아니냐. 그런 여론이 또 있었어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데 굉장히 뭐 어떻게 무책임하다. 하겠어. 일자리를 너희들이 만들어야지. 왜 밖에다가 보내? 이런 그런 그 젊은이들의 부모들이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런 부모들도 그랬고 그런 여론이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었다가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인력이 부족해지고, 그런 어쨌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은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빨리 인력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요청이 많아지니까 그 빈자리를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바뀌는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뿐만 아니라 지금 요거 화면 하나 더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기는 에티오피아예요. 유럽과 아시아로 합법적인 해외 고용 확대를 노력한다. 이 사람은 이제 아마 노동기술부 장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많은 70만 명을 해외로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고. 한 해 70만 명을. 네. 와, 그리고 여긴 우리나라 탄자니아. 현역 군인들. 야, 네. 탄자니아는 뭐 2028년까지 그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집단들 있죠. 디아스포라의 노동자 100만 명 취업을 목표로 해서 야. 자국으로 송금되는 금액을 15억 달러까지 우리가 목표를 삼겠다. 그런 기사. 아프리카가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넘버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각자 잘하는 거 하는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파는 거지.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죠.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 아까 앞에 독일 얘기했었잖아요. 어. 그 총리 바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안 아까 받아, 안 받아, 안 협정 받아. 맺어놨는데 올라프 숄츠 총리랑 안 받아. 근데 지금 이민 제한하겠다, 국경 막겠다 아하, 이런 아하.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우파 정당들이 예. 모두 케냐 하고 협정의 그 근거가 된 법이 있는데 예. 숙련 노동자의 수입을 늘리는 법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 계약된 필요한 인력을 조달해서 쓴다는데 그것도 반대해요?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는 오케이.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제 또 우리 정권- 이웃에 그냥 또 케냐인들 오고 그러면 그 싫다? 저 싫어요. 그런 거겠지 뭐. 근데 이제 케냐에서는 그런 여론이 생겼을 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어쨌든 독일은 노동자가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그럴 거예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거다. 선거 때야 뭐 그 이민들 싫어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얘기할 수 하지만 있으나 현실은 현실이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리스크도 있어요. 요거는 기사면이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특히 중동이나 이런 사우디로 노동자 보내는 거는 젊음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기사인데, 그 지난 2년 동안 네. 그 걸프 중동 국가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보낸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학대나 뭐 임금체불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아이고. 부분에 대한 우려. 이게 보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유명무실이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신매매범 같이 아이고야. 해외 취업 사기가 늘어나가지고 돈을 사기를 당하거나 이제 가짜였던 거죠.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아유. 많대요. 그래서 뭐 일자리에 그냥 팔려가거나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다. 근데 어쨌든 뭐 케냐를 비롯해서 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국가 차원으로 지금 이제 어떤 송금으로 인한 외화 수입으로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해외 취업을 지금 알선하고 하고 있다. 있다. 아프리카는 사람을 열심히 수출하고 있다. 네, 그런 뉴스. 뭐 당연한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좀 자연스러운 건데 예. 이제야 이제 아프리카 정부가 정신을 차렸다.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저걸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뚫어요? 그럼 어떻게 뚫어요 본인이. 음. 그나마 저 말 그대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독일 얘기 들었지만 독일 같은 곳은 근로자 모자랄 거 아니겠어요? 노래 잘하죠. 수입하는 나라들은 뭐 그런 나라들이 음. 거나 그럴 텐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경청. 불편을 할 텐데.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육체 노동을 하러 와서 육체 노동을 했지만 그 나라에서 그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나라 올 때는 한국어 시험도 통과하고 막 그래야 그럼요. 돼서 그럼요. 거기 석박사들이 와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공사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단 한 채도 못 짓는다는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없으면 맞아요. 단 한 채도 못 지을 정도로 그럼 정말 이사 안 되고 그거 안 될 거다. 집도 못 지을 거다. 그 정도로 우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구는 이사 가고 누구는 이삿짐 나르고 그게 한 국가에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 눈높이가 다 비슷한데. 네 이삿짐은 네가 날라야지 스스로 있자자. 그러든가 아니면 단계가 다른 나라에서 와주시든가.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얘기까지. 아프리카 이야기까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